오늘 블로그에 올라 있는 댓글을 정리를 하다 보니 질문이 하나 올라온 내용 중에 팔 체질에 있어서 금양 체질, 금음 체질은 폐가 큼으로 인하여 들숨을 위주로 하는 한국적 단전 호흡에 날숨을 한다. 폐가 큼으로 인해서 날숨을 위주로 해야 되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들숨을 위주로 하는 한국적 단전 호흡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국선도 고수분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국선도가 어떤 들숨, 날숨으로 시작을 해서 들숨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또 호흡지간에 어떤 지식을 함으로 인해서 운기를 하고 돌리고 하는 것을 아는 분으로서 어떤 체질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국선도 수련과 어떤 상반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고민을 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를 국선도를 하신다는 분, 고수라고 그분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풀이를 하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책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운 지방은 날숨을 많이 하고 또 추운 지방은 들숨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열이 많은 사람은 날숨을 위주로 하고 냉한 사람은 들숨을 위주로 해야 된다라든가, 또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하자면 인형맥이 총구맥보다 크게 뛰는 사람은 양인이기에 날숨인 양을 하면 안 되고 들숨을 위주로 해야 되고, 또 총구맥이 크게 뛰는 사람은 들숨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설명을.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여기에 기주공이라는 이름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인체의 기와 환경적 시간과 공간의 역학관계를 진단함에 있어 분석적 심리학과 통합적 수행관에 입각한 입체적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한방을 추구하는 기주공 코칭 힐링 해서 인체의 기를 시간과 공간, 환경적 시간과 공간의 역학관계를 진단함에 있어 분석적 심리학 또는 통합적 수행관에 입각한 입체적 진단과 처방이라고 한 것은, 제가 여기에 여러 번 보여드린 이 관념의법의 도표에 함축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걸로서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이 도표, 정신일도와 뇌파라는 이 도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부분, 이 베타라고 하는 부분이 깨달음이 없는 현실 세계, 이렇게 불교의 사성제로 구분하자면 고제가 되겠습니다. 집, 멸, 그 다음에 이 밖에 초월적 어떤 경지가 도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별적 사고에 의해서 모든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 구분이 되겠죠. 무국에서 태극이 나고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져서 음양에서 오행이 나고 오행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체질론이 들숨을 많이 해야 되느냐 날숨을 많이 해야 되느냐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운 사람은 열이 있는 사람 날숨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냉한 사람은 들숨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긴장을 하는 사람은 날숨 또 너무 이완된 사람은 들숨 뭐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고요. 또 지방에 따라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더운 지방은 날숨, 추운 지방은 들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에 브라스 밴드에 관악기를 불었습니다만은 또 지금도 색소폰을 불고 있고 제 체질이 다행히 금양 체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가 크죠. 간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폐활량도 따로 뭐 호흡 연습, 복식호흡 연습을 안 해도 원래 이 폐 기능이 강하고 큼으로 인해서 이 관악기 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남들보다. 그리고 편안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체질에 맞게 모든 일을 하면 굉장히 상승작용이 나고 어떤 성취가 이렇게 빠르겠죠. 그렇듯이 적재적소에 맞춰서 자기를 안다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조금만 우리 뇌파를 내려서 알파 상태, 세타 상태로 들어간다면 이 부분이 분석적 사고의 기능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은 통합적 직관의 세계입니다. 이 통합적이라고 하면은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은 음과 양이 통합이 되어버리고 오행이 통합이 되어버려서 음양이 통합이 되어버렸으면 태극이 돼. 이런 통합이 전체적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분별을 했지만 여기는 직관, 통합을 해 분별지가 없어지는 경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죠. 육체적 세계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간, 공간의 세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 그러나 이 세계, 정신의 세계에서는 이 시공간이 초월이 됩니다. 즉 ESP계, 초감각적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세타 상태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죠. 이 부분은 외과적 수술 시나 치과 치료 시 또는 출산 시 등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오감이나 이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 세타 상태. 이 부분이 이 영역이 그러니까 분별이 없죠. 어떤 체질에 있어서 폐가 크고 간이 적고 또 비장이 크고 신장이 적고 하는 폐비간신에 깃들어져 있는 온열양한이 다 통합이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통일을 얘기하고 그래서 통합적 직관의 세계가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도 들숨과 날숨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 마시는 숨, 내쉬는 숨 하다가 또 멈추는 숨을 이렇게 하다가 깊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알파 상태를 넘어서 세타 상태로 또 심지어는 이런 데타 상태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또 멈춤과 들숨과 멈춤, 날숨 또 이런 경계가 하나로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음양 이렇게 해서 태극의 어떤 무한대 이렇게 분별이 없어지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외호흡은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떤 폐를 기관을 사용하는 외호흡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용하는 그런 이 경지에서는 그 질문의 요지가 맞습니다. 즉 폐가 큼으로 인해서 날숨을 위주로 해야 되는 또 폐가 작은 사람은 들숨을 위주로 해야 되는 그 분별적인 어떤 그런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맞으나 이 정신 세계에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짐으로 그런 구분이 없어짐으로 들숨과 날숨의 또는 멈춤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즉 내호흡의 상태로
왜 뇌 할 때 뇌가 아니고 뇌입니다. 뇌호흡의 상태는 피부호흡 정도.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가 한번 들숨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되어지고, 멈추고자 하면 계속 멈춰지고, 날숨을 하고자 하면 계속 날숨이 되어지는 어떤 그 시공간이 초월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영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공이 열려서 이 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호흡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세계에서는 그 분별이 되어지나 이 세계에서는 통합이 되어지는 세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통합되어져 분별적 사고의 세계에서 들어가기 위한 여기에 내부식 알파 상태죠. 초급 입정의 상태인데, 그 다음에 중급 델타 세타 상태, 그다음 고급 델타 상태, 이렇게 즉 이 상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 생각이 진행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색, 수, 상, 행까지가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분별적 사고예요. 현실 세계가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색에서 어떤 그 불교의 육군 66경이 있죠. 그런 부분, 이 색, 어떤 물체가 실체 어떤 사고에 해당이 되는 실체가 보여지면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 무사무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즉 전신의 어떤 옹달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옹달샘의 어떤 그 위에 어떤 새가 지나가면 새가 투영이 되겠죠. 그림자로서.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면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림자도 없고 생각이 없고 하는 무념무상의 어떤 그런 상태인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나오면 그 어떤 우리의 교만, 자기의 어떤 견해, 어떤 자기의 어떤 사랑, 자기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번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즉 아만, 아치, 아의 악연, 이것이 없어진다면 이런 경지가 되어지겠죠. 어떤 무사무형, 무념무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분별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즉 체질론이 필요가 없다. 왜? 통합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미. 그러나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의식의 전개가 되어지므로 분별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체질론이 현실적인 깨달음이 없는 세계에서는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춰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련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정신세계에서는 통합적 직관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들숨이든 날숨이든 그것이 초월이 된다. 들숨을 하고자 하면 들숨이 계속 되어지고, 날숨을 하고자 하면 날숨이 계속 되어지고, 멈추고자 하면 멈추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즉 시공간이 초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선도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도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깨달음이 없는 현실 세계, 즉 어떤 대뇌 작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론도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음식도 거기에 맞춰서 먹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염의 세계, 이런 분별과 조절과 통제를 통해서 어떤 통일의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조절을 통해서 조화로움의 상태, 통제를 통해서 균형된 어떤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관의 세계, 통합적 직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네파로 알파, 세타, 델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떤 통합적 직관의 세계를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분별적 사고의 기능이 그러면 분별적 사고의 세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 세계에서는. 그러므로 일반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니고 염의 세계가 여기에 발달한 사람은 어떤 대뇌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어떤 업무적으로 굉장히 효율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일상생활에. 그러나 이 부분이 발달한 사람은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적재적소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균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는 태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보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태극의 양자역학에서 밝혀놓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염이법과 관법이 서로 음양관계로 하나는 둘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태극에. 그러니까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네가 있는 그런 상보성의 원리, 어떤 존재론적으로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식론적으로는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찰자나 관찰 대상이나 그 환경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보는 사람은 이것만 보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통합적 직관의 세계로 들어가서 전체를 다 보겠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윤리론적으로는 이 전체를 다 보는 어떤 코스모스적 거시세계, 그 다음에 카오스적 미시세계,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 청탁, 후박이 공존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나 우리는 모르나 어떤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듯이 모르나 어떤 선을 할 수 있고 맑은 것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떤 후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태극이고 태극의 상태가 어떤 통합적 직관의 세계, 어떤 태극에서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는 그것이 분화되는 그 세계가 어떤 분별적 사고의 세계. 그래서 이 분별적 사고의 세계는 들숨과 분화됐듯이 들숨, 날숨, 좋고 나쁘고 이런 절대성, 그 다음에 영속성을 추구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무영속성,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영속적인 것도 없다는 얘기죠. 전체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서 들어가서 초월할 수 있는 자기를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체질론이라든가 어떤 체질론에 따라서 들숨날숨 또는 먹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이 세계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뇌의 대뇌작용, 분별적 사고의 기능, 여기에서는 그 분별이 가능하나 이 심장, 이 마음 내지는 감정에 여기 경지에서는 전의식, 우리의 내부의식의 중간 단계, 여기에 그다음 전의식이고 이거는 무의식의 어떤 내재된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무의식과 의식을 이렇게 통일을 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어떤 색깔, 어떤 교만, 또 어리석음, 어떤 자기 사랑이 너무 많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견해, 이런 것들을 지울 수만, 자기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만 있다면 이것이 통일이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즉 대내와 복내 기능, 즉 이상과 현실이 통일이 되어진다. 이것이 정신 통일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폐비간신, 여기 사상체질에서 폐에 깃들어져 있는 온, 비장에 깃들어져 있는 열, 그 다음에 간에 깃들어져 있는 주관하는 간이 양, 서늘한 거, 신장에 주관하는 서늘함, 아주 차가움, 이 온열양한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기혈정을 통일을 시키듯이 온열양한을 통일을 시킨다. 그러면 이게 대뇌와 복뇌의 기능, 대뇌의 기능이 이상과 현실이 통일이 되어진다는 것이 정신통일이고, 여기에서 통일이라고 하면 여기에 외부 의식, 여기에 외의식과 여기에 무의식이 이 전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통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백지 상태로 우리의 무의식에 하나도 어떤 우리의 열등감도 없고, 이 열등감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어떤 그런 행위도 없는 어떤 텅 빈 백지 상태로 한원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신 통일이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런 차원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들숨이든 날숨이든 우리의 뇌파를 내리고 이런 정신 수준의 어떤 정신세계의 시공간이 거리 없는 어떤 초월된 어떤 정신세계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들숨 날숨은 별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 분별적 어떤 사고의 세계를 뛰어넘었으므로, 즉 우리의 그 음양론, 무극에서 태극이 나고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상으로 이렇게 분화되어지는 분별적 사고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맞으나, 그 세계를 넘어가는 어떤 직관적, 통합적 직관의 세계, 또 초월적 자기, 초월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태극을 넘어서 무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태극의 경지,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함으로 그런 분별적 사고,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세계이다. 그래서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곡선도에서는 그거를 실천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추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